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국내 보험업계의 최신 소식들, 이걸 여러분의 시각에서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언론사의 기사, 또 칼럼들을 바탕으로 모아봤는데요. 해외 진출 소식부터 기술 혁신,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이야기까지 정말 꼭 알아야 할 핵심만 뽑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목표가 그냥 뉴스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께,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보험 소식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옆에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다양한 언론 매체의 보험 관련 기사, 그리고 전문가 칼럼들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의 돈, 바로 보험금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소식부터 좀 심각한데요. 바로 가짜 손해사정사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자격도 없이 손해사정 업무를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비싼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이른바 가짜 손해사정사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일부 보험 설계사들까지 이번 현장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각보다 더 광범위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손해사정사라는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되어야 하는지 조사하고 평가하는 전문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격 없는 사람이 이 일을 하면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험금이 깎일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하게 높은 수수료만 부담하게 될 위험이 크죠. 그래서 보험금 청구 과정의 어떤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비자들이 이런 가짜 손해사정사를 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뭐 현실적으로 자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함적인 방법은 그 손해사정사 협회 홈페이지 같은 곳을 통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전문가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터무니없이 높은 성공 보수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뭐 불확실한 결과를 막 장담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단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단속이 이런 불공정 관행을 좀 뿌리 뽑고 더 나아가서 관련 제도 정비나 그 의료 자문 문제 개선까지 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조치네요. 다음 소식은 정말이지 좀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보험 사기 사건인데요. 충남 홍성의 한 농장주가 폭염 후보 폐사한 자기 농장 돼지뿐만 아니라 이웃 농장의 죽은 돼지 사체까지 몰래 가져와서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려다 덜미를 잡혔다는 겁니다. 와, 죽은 돼지 사체까지 동원하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허참, 정말 황당하고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죠. 보험사 조사관이 사체 상태가 뭐 비정상적으로 깨끗한 점을 이상하게 여겨서 밝혀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심지어 사건 무마하려고 현금 5천만 원을 건네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하니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결국 정직하게 보험료 내는 모든 가입자에게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으로요? 아, 그렇죠. 결국엔 선량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니까요. 보험사의 조사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사회 전반의 정직한 문화가 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보험사의 조사 역량 강화와 더불어서 정직한 보험금 청구 문화 정착이 왜 중요한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험금 사기 얘기를 좀 했는데요. 비슷한 문제가 자동차 보험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방 첩약 관련해서인데요. 최근 자동차 보험에서 한방 첩약 비용이 보험금 누수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한방병원에서 환자 상태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약을 짓는 게 아니고요.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 놓은 한약을 마치 맞춤 처방인 것처럼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환자 맞춤 처방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기본적인 신뢰가 깨지는 거죠. 둘째는 비용 문제예요. 이렇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청구된 한방 치료비는 결국 자동차 보험 전체 손해율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뭐 고스란히 여러분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결국 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전체 보험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런 허위 청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만큼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예요. 따라서 처벽 조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거나
혹은 뭐 심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투명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에는 새로운 보장 소식을 좀 알아보죠. 라이나 생명 소식인데요. 10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통합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수술 특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리암, 그러니까 암의 전 단계나 초기암이죠. 이건 최대 8천만 원, 그리고 경계성 종양, 악성도가 낮은 종양인데 이건 최대 1억 원까지 반복해서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를 위한 플랜, 근골격계 수술 특화 플랜, 그리고 덴탈 어카운트라는 새로운 개념의 치아보험도 선보인다고 하네요. 이건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더 세분화된 건강 위험이나 필요에 발맞춰서 상품을 진화시키고 있다는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처럼 완치 후에도 다른 부위에 재발하거나 혹은 같은 부위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반복 보장을 강화한다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덴탈 어카운트라는 것도 좀 생소한데요. 이건 어떤 개념일까요? 네, 뭐 자세한 상품 구조는 약관을 좀 봐야 알겠지만요. 이름으로 미루어 볼 때는 아마도 일정 한도 내에서 치과 치료비를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처럼 운영되는 방식이 아닐까?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상품이든 가입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보장 범위, 보험료, 지급 조건 이런 것들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보험금 문제나 상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동시에 소비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움직임들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삼성생명 소식입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목요일을 사내 금융소비자의 날로 지정하고 고객 중심 경영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보험 용어를 쉽게 바꾸는 작업이나 금융 취업계층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고 하네요. 네, 보험사 스스로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이걸 조직 문화로 만들어내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이라는 게 용어도 어렵고 상품 구조도 복잡해서 정보 비대칭성이 큰 분야잖아요. 이걸 해소하려는 노력, 예를 들어 용어를 쉽게 바꾼다거나 취약계층의 이해를 돕는 활동, 이런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겠죠.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AXA 손해보험 소식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자동차 보험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국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액 같은 주요 항목 22가지를 무료로 점검해주는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명절에 가족이나 지인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운전자 특약 가입 안내도 같이 했다고 하고요. 이건 보험사가 단순히 사고 후에 금전적 보상만 하는 역할을 넘어서는 거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고객의 편의와 안전까지 챙기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 전 차량 점검은 안전운전의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실제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운전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장거리 운행 전에 차량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서비스는 고객 만족도 향상과 잠재적 사고 감소,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챙겨주는 서비스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와닿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험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서비스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런 조언도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 칼럼에서는 세금, 질병, 사고, 심지어 인간관계 문제까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하기 어려운 이런 불청객들에 대비하는 지키기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위험들은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고 자칫 과소평가하기 쉬우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칼럼은 보험의 본질적인 필요성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질병이나 사고 같은 신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금전거래나 동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같은 관계적 위험도 있고요. 또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나 제도 변화, 사기 위험까지. 이런 다양한 불청객들로부터 우리의 삶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대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보험이나 법률 자문, 또 안전한 금융 습관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지키기 전략의 구체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다양한 보험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바로 이러한 지키기 전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인 차원의 대비와 함께 보험산업 자체도 큰 변화의 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DB손해보험의 대규모 해외 M&A 소식부터 살펴보죠. DB손해보험이 약 2조 3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미국의 중견 자동차 보험 전문회사인 포테그라를 인수했습니다. 이는 국내 보험사가 해외 기업을 M&A, 그러니까 기업 인수합병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인수 대상인 포테그라는 자산이 8조 원이 넘고 연간 순이익도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상당히 알짜 회사라고 합니다. 네, 이건 국내 보험 시장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성장이 좀 정체된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테그라의 안정적인 실적이 DB손해보험의 연결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면 회사 전체의 규모와 수익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같은 선두 그룹과의 경쟁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죠. 물론 대규모 해외 M&A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현재 시장 규제라든지 문화적 차이, 또 인수 후 통합, PMI라고 하죠. 이 과정의 어려움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죠. 다만 DB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이미 하와이나 괌 같은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보험 사업 경험을 쌓아왔고 또 이번 인수 대상인 포테그라가 특정 분야,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관련 보증 상품 같은 데 강점을 가진 전문 회사라는 점에서 과거 사례들과는 다른 성공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 여부는 앞으로 어떻게 시너지를 창출하고 위험 관리를 해나르느냐에 달려있겠죠. 보험 산업의 글로벌화라는 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은 분명합니다. 네, 앞으로 DB손해보험의 행보를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도입 소식인데요. 메리츠화재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챗 GPT 같은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사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 작성 기술, 데이터 분석, 심지어 코딩까지 다루는 상당히 심도 있는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고객 상담 과정에도 생성형 AI를 도입했다고 하니 정말 발빠른 움직임이네요. 네, 이건 보험 산업 전반의 AI 기술 도입이 얼마나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특정 부서가 아니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깊이 있는 수준의 교육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AI를 단순히 어떤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 이걸 넘어서 앞으로 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고객 서비스 등 보험업의 핵심적인 영역에서 필수적인 역량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가 단순히 어떤 IT 부서의 일이 아니라 이제 모든 직원이 알아야 할 기본 소양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메리츠화재의 이런 움직임은 다른 보험사들에게도 상당한 자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보험 서비스의 질과 속도 그리고 개인화 수준에 AI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소식도 기술과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KB손해보험이 쿠팡파트너스 연합회 그리고 인슈어테크 기업인 스몰티켓과 손을 잡고요. 영업용 차량의 운행관리 시스템, 즉 FMS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보험 상품과 위험 관리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실시간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네, 이것은 보험이 데이터를 만나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FMS라는 게 실시간으로 차량의 위치, 속도, 급가속, 급제동 같은 운행 정보를 기록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개별 차량이나 운전자의 사고 위험도를 훨씬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사고가 난 후에 보상해 주는 것을 넘어서 데이터를 통해 미리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후 보상에서 사전 관리로 보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또 사고 발생 시 자동 접수 시스템 같은 기술들이 결합되면 보험, 데이터, 모빌리티 서비스가 융합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운전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 즉 보험료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전운전 문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봤네요.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문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 또 보험사들의 과감한 해외 진출과 M&A, 그리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시도들까지 보험업계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다른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험 상품을 선택하시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앞으로 보험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도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KB손해보험의 운행 데이터 활용 사례나 메리츠화재의 전 직원 AI 교육 소식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이렇게 보험이 점점 더 개인의 데이터에 기반하고 AI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세상에서 과연 나의 운전 습관이나 건강 정보 같은 아주 사적인 데이터들이 미래의 내 보험 가입 조건이나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편리함과 효율성, 그 이면에는 분명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공정성에 대한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어디까지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또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가능성은 없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계속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